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고가 형성을 하다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제가 그동안 한 11월 달쯤에 안내드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장이 종료되기 직전에 동시호가 때 사시라고 무료방에 제가 안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번 좀 주워 담아 봤어요. 동시호가 때 주워 담아 보고 지금 일단은 장 마감 현재가 28,850원, 28,850원으로 17주, 그러니까 50만 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체결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 종목들도 다 이제 무료방에서 안내 드린 기업이에요. 무료방에서. 자, 이런 상황들이고 시장이 조금 올라오면서 현대로템도 같이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폭등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안 좋았다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이제 오늘 뉴욕 증시도 휴장이었고 달러도 떨어졌고 겸사겸사 배당락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순매수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오늘은 정상시장 흐름들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근데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들이 상승을 했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브리핑을 계속 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 며칠 거래일 뒤 1, 2, 3, 4, 5, 6, 7, 8 8이면은 거의 주로 한 2주차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제 28,000원, 3만원 부분들이니까 28,000원 부분이니까 이때 포함해 가지고 12월 7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보름 이상이에요. 보름. 이 구간들의 조정을 오늘 하루 만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폭등을 했나요? 그건 아니란 거죠. 시장이 떨어지면은 강제적으로 물량들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빠르게 회복할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현대로템이 오늘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냐? 올 초 KTX 탈선은 바퀴 결함 탓이다. 코레일, 현대로템의 손배소. 제작 단계에서 결함이 조금 있었다. 자,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가 탈선한 원인이 바퀴 제작 결함으로 나타났다. 열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이제 청구를 할 계획이다. 자, 여기에서 70억 피해 구상 청구를 한다. 현대로템 납품 당시에는 정상 촬영이었다. 70억 원 규모의 피해 구상 청구 예정이고 정상 촬영을 강조하고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반박을 했다. 70억원 상당의 피해 구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자, 일단 근데 이런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70억 원 물어내라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 요인들은 악재가 소멸됐다. 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다. 조사 결과 발표에 따랐다. 70억 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탈선에 대한 열차 현대로템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70억 원? 70억 원 금이면 나쁘지 않은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은 잠재 악재가 있었는데 이 잠재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지. 그리고 나서 오늘 최근에 또 소식들이 있었죠. 방산주들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드론, 북한의 무인기. 자, 그러면 우리가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방산 기업이잖아요. 방산 기업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몰렸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배당 쪽에 기대를 하면서 수급이 유입된 것도 있어요. 근데 현대로템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는데 이번에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을 때 당시에 매출은 있어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 당시에는 배당 수익률, 배당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배당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
매출이 이렇게 증가되고 수출도 잘 되고 있으니까 배당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근데 아직까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소식들이 나온 것들은 없어요. 뭐 여기서 배당, 현금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녹색 경영 정보, 녹색 기술 인증, 그러니까 소음 저감 이런 것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 전도차 추진 제어 장치, 영속도, 이 제로 속도, 이런 회생 제동 기술 이런 것들이 녹색 기술 인증으로 인증을 받았다. 근데 이게 주가가 상승한 요인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게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기대를 했던 심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드론, 무인기, 북한 무인기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거죠. 4분기에는 이제 폴란드로 납품한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에 수출한 이 4분기에부터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반영이 될 것이다. 폴란드 선수금이 일부 확보가 됐고 후속 계약 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다양한 지역의 수주가 방산의 주가를 이끌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소식들, 이런 기대감들 4분기 이제 12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월, 2월, 3월이 1분기, 4, 5, 6, 7, 8, 9, 10, 11, 12. 4분기잖아요. 지금 12월 27일이에요. 배당락이니까 폐장을 하고 나서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1분기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 자, 1분기 실적이 그 다음 달 보통 4월 아니면 4월 말 아니면 5월 중순까지 발표가 됩니다. 2분기 실적이 늦으면 이제 8월 말, 8월 중순까지 발표가 돼요. 7월 아니면 8월. 자, 현대로템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표를 하는 게 1, 2, 3 중에서 1월 말 아니면 2월 중순까지는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다가 우리 분기 보고서 보면은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 10월 27일에 연결 재무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1월 말 되면은 실적 발표를 하는구나.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들이 시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가가 하락 흐름들을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물려있는 여기 때 물량들만 잘만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뉴욕 증시도 휴장했겠다. 다른 악재들도 없겠다. 악재도 소멸되고 있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도 있겠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수급도 유입이 됐겠다. 그리고 달러도 안정이 되고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 덕분에 다방면으로 오늘 현대로템이 주목을 받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28,000원 이 부분들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여기 저항 구간이긴 하거든요. 저항 구간 물량들 소화해주면서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31,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27,000원 지지 구간 이렇게 이렇게 확인이 됐죠.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21선이 주정을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상승하려면은 주가가 이런 식 흐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지 다 같이 체크를 해나가면서 갑시다. 자, 저도 이제 계속 제가 브리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제가 좋아요 개수를 보면서 영상 촬영을 하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종목들은 제가 무료방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